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미제 사건은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사실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여요.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Y, TV조선의 탐사대, 여러 프로에서 다뤘던 사건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참, 갈수록 더 난이도 있는 숙제를 자꾸 주셔서 머리가 아프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은요, 남해고속도로 실종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참, 51대 49%, 우리 51대 49는 사실 100대 0이거든요. 49대 51은 0대 100이지요. 무슨 조폭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애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나 얼마큼 믿어? 49% 믿어. 51%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51%가 됐든 100%가 됐든 결과는 하나겠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그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확인된 팩트일 겁니다. 이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자, 남해고속도로 실종 사건입니다. 그 모닝차 운전자가 증발했고 지금 현재도 실종인지 사망인지 확인되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여론은 보험 사기가 아니냐, 실종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추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6년이 됐어요. 6년. 참고적으로 사람이 실종이 되면 여러 언론에서 이제 사건 관련돼서 보셨겠지만 5년이 실종이 된 상태로 5년이 흐르면 사망 확정을 한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보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데 7억여 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게 확정이 판결되는 때가 작년이었겠네요. 그래서 보험 청구도 했다라고 하고 여러 언론에서 분석을 해놓은 사건입니다. 자, 2019년 5월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정확히 6년이 지났습니다. 자, 사건 개요부터 볼게요. 2013년 5월 27일 저녁 8시 5분, 그러니까 좀 깜깜할 때겠죠. 5월 봄이긴 해도 8시 이미 해는 진 상태겠죠.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남해고속도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 문산 IC 부근에서 실종 당시 55세 강임숙 씨. 이분이 사고가 나는데 현장에서 실종된 사건입니다. 자,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 5월 27일 당일 저녁 8시경 서모 씨 부부가 BMW X6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간에 어쨌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고속도로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도로를 쭉 가다 보면 맨 오른쪽 차선에 가드레일을 받고 딱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약 5분 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임숙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종된 상태인데 현재 강임숙 씨가 운전하는 조그마한 기아 소형 모닝차가 BMW X6를 운전한 서씨 부부 사고 현장 바로 왼쪽 한 20m 떨어져 있는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로가 쫙 있잖아요. 우리가 왼쪽에 이제 중앙선이 있고 쭉 돌진해서 가다가 맨 오른쪽 차선에 BMW X6가 붙어서 서 있는 상태가 되고 모닝은 이 1차선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의 첫 번째 차선 중앙분리대 기준으로 첫 번째 차선에 박아서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당시 상황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드레일을 받고 왼쪽만 붙은 게 아니고
직각으로 앞면을 박은 상태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가드레일을 받으면 보통 왼쪽만 부서지겠죠? 아니면은 범퍼나 이런 차체만 부서지는데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고 유리 바깥 부분에 머리카락이 12조각이 끼어져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5분 전에 사고가 났던 BMW X6 이 서모 부부 중에 여자 머리카락으로 판정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서씨 부부가 그거 우리 머리카락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내를 우리 서씨 부부 중에 이 여자를 친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만약에 피해자라면은 거기에 이 머리카락이 묻어 있으면 우리가 피해자다. 그 모닝을 탄 가해자가 사라졌다. 라고 한다면 피해자니까 뺑소니로 그 사람이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면 그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작된 거다. 그 머리카락은 경찰이 갖다 조작을 시켰다.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지금 이게 8시 20분경 이제 사고가 나고 한 10여 분 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오지요. 와서 사고 현장과 사고 차량을 조사를 하던 중에 모닝차 강임숙 씨가 운전한 두 번째 와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사고가 난 이 모닝차 안에 강임숙 씨가 없어져 있는 걸 확인합니다. 강임숙 씨의 차량 내부에는 소지품,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차를 견인한 견인 기사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견인할 최초부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강임숙 씨가 이 머리카락이 모닝차에 박혀 있으니까 누군가를 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서씨 부부의 여자 머리카락이니까 이 서씨 여자를 치고 깜짝 놀라서 잠수를 한 게 아니냐, 잠적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특공대, 잠수부, 뭐 수색견까지 동원을 하고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수색 활동을 해요. 뭐 2,000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찾지를 못해요. 하여튼 귀신이 고칼로리 지금 발생이 된 거죠. 자, 강임숙 씨 차량 앞유리에 머리카락이 발견이 되었고 DNA 분석 결과 서모 씨 서씨 부부의 부인의 머리카락이 밝혀지고 머리카락이 발견되기 전에 서씨 부부의 차량이 가드레일에 들이박은 사고와 함께 이 동시에 강 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사고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으로 지금 사고로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5분 간격이란 말이에요. 자, BMW X6 서씨 부부가 사고가 나고 5분 후에 모닝차가 좀 떨어져서 20m 떨어져서 중앙분리대에 또 사고가 나고 그런데 여기 안에 머리카락이 왜 이 부부의 안에 머리카락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유리창이 깨져 있다는 건 누군가를 치긴 친 거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서씨 부부는 그럴 리가 없다. 조작된 것이다. 라고 우기는 게 이상한 거지. 자, 사고 직후에 서모 씨 부부의 차량 안에 가스 냄새가 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잠시 아내가 기절을 했다. 기절을 했다가 아내는 또 깨어났다. 근데 남편이 또 기절해 있더라. 그래서 깨웠으나 안 일어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아내의 의식이 또 명확하지 않다라고 약간 좀 두리뭉실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씨 부부의 진술이 이상해요. 자, 서모 부부가 의식을 잃은 사이와 이 견인차가 도착한 이후까지 현장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지금 말이 앞뒤가 전부 다 안 맞으니까 이 최면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고 파손된 차가 있고 이러면은 간단한 교통사고인 것인데 이 진술이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서로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최면 수사를 해요. 근데 이제 최면 수사를 하는데 사실 최면 수사가 다 맞지는 않지만 이들의 증언 중에 일치하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 이 BMW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 즉 서모 씨의 아내, 이 아내가 고속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그걸 봤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견인기사 포함해서 이들의 최면 수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모닝차가 5분 늦게 도착한 사고를 낸 모닝차가 서모 씨의 부부의 아내를 추돌을 했으니까 유리의 머리카락이 박혀 있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 최면 수사가 맞다라면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치기를 한 다음에 바닥에 누웠다라는 거잖아. 그죠? 팩트는 지금 이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모 부부가 이 후속 사건과의 관계를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경찰 관계자들은요, 서모 씨 부부의 그 아내가 강임숙 씨의 차량에 친 다음에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 단기 기억상실을 겪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죠. 지금 이것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자, 교통사고의 기억이 본인에게는 확실히 없는데 자꾸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하니까 본인 기억에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모 씨 부부의 아내가 피해자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는 왜 그런가 좀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충격에 의해서 순간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죠. 자, 가스 냄새가 났다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자, 강임숙 씨가 사라졌어요. 자, 강임숙 씨 차량 안에 강임숙 씨의 휴대폰, 가방, 우산, 신발 뭐 이런 소지품들이 그대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사고 당일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신발을 벗은 상태로 나갔다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이 정황상 지금. 그래서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이유가 이 맨발로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다 보면 그 갓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뭐 경찰관이라든지 뭐 어떤 요즘에는 갓길 주차도 많이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곳을 유유히 걸어갔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만약에 도망가려고 하면 핸드폰 정도나 지갑 정도는 챙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물론 이제 너무 당황했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쳤다라고, 라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서 그냥 현장을 이탈해서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이제 이 서모 부부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완강히 부인을 한 건지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건지 어쨌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체 13주의 충격을 어떤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상을 당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억이 없으니까 저차와 연관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기할 것은 이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을 뭐 남편만 들어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1인 보험만 들어놨는데 이날따라 남편이 뭐 술을 마셨는지 누구 뭐 그 얘기에 의하면은 누가 뭐 아이를 낳아서 딸이 아이를 낳아서 가족이 뭐 아이를 낳아서 거기를 갔다 오는 길이고 뭐 이런저런 가족을 만나고 오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남편이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험을 남편 앞으로만 들어놨을 수도 있고 그런 기억 이유 때문에 아내가 운전을 해서
이런 보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놀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하는데 정확하진 않죠. 어쨌든 미스테리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임숙 씨가요, 부산, 뭐 대구를 거쳐서 이제 채무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오는 길이었다라고 해요, 그날. 그리고 돈놀이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노래방에서도 일을 했었고, 사채놀이도 좀 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억 정도를 빌려줬었는데, 사고 당일날 부산, 대구를 갔다 오고, 했었던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은 현재 뭐 교도소에 있다. 라고 하네요. 자, 서씨 부부와 이 강임숙 씨와 혹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어떤 퍼즐이 짜여진다라면 조금 정확해질 수도 있고, 보험 사기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이들이, 뭐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이러는 게 만약에, 보험을 운전이 미숙한 아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추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진짜로 단기 기억 상실 블랙아웃에 걸려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서모 부부와 강임숙 씨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연결고리가 물론 경찰이 수사를 했겠죠. 있다라면 의도적인 교통사고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X6, BMW X6에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만 이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블랙박스가 앞뒤가 다 잘 찍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획된 거라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블랙박스가 찍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찍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없냐?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억지로 삭제를 했냐? 삭제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왜 없냐? 사고 충격으로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대요. 그래서 전원이 꺼져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라고 서모 부부가 진술합니다. 그런데요, 블랙박스라는 거는요, 이 사고에 대비해서 장착하는 거가 아닐까요? 블랙박스를 우리가 이 장착하는 이유가, 그리고 외제차 수입차잖아요. BMW X6고 고가의 차인데 블랙박스가 이러한 충격으로 장착된 게 떨어졌다. 그래서 전원이 꺼졌다. 블랙박스는 사고에 대비해서 장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떨어지게 장착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뭐 찍찍이나 이런 걸로 붙이는데 서툴게 붙여가지고 쉽게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있고 또 떨어지면서 그 연결된 잭이 빠져가지고 영상이 안 찍혔다라고 진술을 해요. 억지로 포맷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블랙박스 사용해 보시지요. 자, 가능성은 지금 제가 이제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51대 49입니다. 네. 이렇다라고 주목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과정, 추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자, 블랙박스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D카드를 포맷을 누르면, 버튼을 장착되어 있는 걸 포맷을 누르면 포맷이 되죠. 자료가 포맷이 되죠. 삭제가 되죠. 경찰이 확인할 때는 그 포맷을 한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맷을 해가지고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블랙박스를 전원을 잭을 빼버리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벌이기 만에 하나 이제 계획돼 있다. 이 서모 씨와 이 강임숙 씨 또는 그 강임숙 씨의 배후 가족까지 만에 하나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사고가 진짜 처음부터 완전히 계획된 범죄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블랙박스 잭을 뽑아버렸었지 않을까요? 사고 바로 직전에 계획된 사고라면 강제로 SD카드를 포맷하거나 SD카드를 빼버리는 삭제한 흔적은 없지요. 하지만 잭을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원이 빼졌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블랙박스는 사고 충격을 감안해서 부착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고가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얼마나 오래된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박스나 뭐 이런 썬팅이나 이런 정도는 좋은 걸로 해주지 않을까요, 영업사원이? 그래서 잘 타고 다녔을 것 같은데 무리 없이. 근데 왜 사고 충격을 받아서 굳이 블랙박스가, 물론 이제 완전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BMW는 큰 사고는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에어백이 터지고 뭐 그랬기는 하지만 블랙박스가 사고의 충격으로 떨어진다. 물론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잭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계획된 거라면 이들이 서로. 그럼 서모 부부와 이 강임숙 씨 또는 이 가족까지의 배후 연결 기획을 만약에 보험을 했다라면 경찰이 그들 사이에 아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을 탐문한다든지 그들끼리의 통화 내역을 당연히 받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최초부터 보험 사기를 계획을 했다라면 자기 전화로 통화를 했겠습니까? 보험 사기까지 계획을 한 사람들이 제3자의 통화를 하든지 그러한 근거를 미리 없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계획된 범죄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가정도 제가 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카 기사가 총 4명이옵니다. 현장에. 첫 번째 현장에 온 레카 기사는 모닝을 끌고 가지요. 모닝을 끌고 가는데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경찰차가 먼저 옵니까? 레카 기사가 먼저 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오겠죠. 근데 레카 기사들이 먼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견인 기사들. 견인 기사들이 이렇게 서로 무전을 공유하고 굉장히 그들끼리도 경쟁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고속도로에도 견인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그들끼리 또 이제 공유도 하고 더 먼저 현장에 가서 실어오고 그 뭐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해요. 그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받으니까. 그리고 뭐 수리하는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뭐 그쪽에 또 소개를 시켜주면 어떤 경제적인 커미션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총 4대의 견인기사가 오는데 첫 번째 견인기사가 도착을 한 다음에 경찰보다 빨리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닝차를 견인해 가요. 모닝차를 견인해 갑니다. 자,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BMW를 운행하는 이 서씨 부부는 그들의 사고를 낸 상태였죠. 그 다음 모닝은 모닝대로 또 그의 사고를 낸 거니까 별개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 별개의 사고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서씨 부부이지요. 그리고 그 모닝차에 머리카락이 12조각이 12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와 라고 완강히 부인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정황은 왜 머리카락이 나왔냐는 거고 왜 그거를 부정을 했냐라는 게 이상한데, 자 보세요. 견인기사가 옵니다. 첫 번째 견인기사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와서 모닝차를 다른 데로 이동 조치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요. 여러분, 모닝차주하고 이 BMW 서씨 차주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완강히 부인을 했고 모닝차 안에 머리카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 모르는 사이인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견인기사들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그냥 끌어갈 수 있나요? 누구 허락 맡은 거죠? 자, 모닝차가 보험회사를 연락을 해서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차주가 보험사에 연락을 하잖아요. 본인 되십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뭐 레카를 부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주가 없어. 차주가 없는데 레카 기사가 그냥 끌어갈 수 있을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 견인차가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사고차를 주인도 없는 실종돼 있는 상태인데 그 차를 끌어가고 비용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지? BMW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 서로 별개잖아. 경찰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그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나? 근데 만약에 차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주의 동의 없이 아무 차나 사고가 났다고 끄집어 냈고 갖다 놓으면 그렇다고 비용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어떤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 두 번째 견인 기사가 왔는데 두 번째 견인 기사는 어떤 차량도 견인을 안 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자, 첫 번째 견인 기사는 주인도 없는 모닝차를 끌어다가 어디 휴게소인가 어디다 갖다 놔요. 그리고 두 번째 견인 기사는 그냥 왔다가 갑니다. 어떤 차도 견인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견인 기사들은 BMW 견인 기사들로 추정이 되는데 견인 기사들끼리 무전이나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택시들도 이제 콜을 공유하는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이 두 번째 아무 차도 견인하지 않고 왔다가 그냥 간 이 기사가 내가 온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견인 기사는 주인 없는 모닝을 그냥 견인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요. 두 번째 견인 기사는 아무 차도 끌고 가지 않고 가고 내가 왔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세 번째, 네 번째 견인 기사에게 말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말한 정황이 나온다라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견인 기사 중 한 명이 경찰에게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사건이.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모닝차에 있는 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첫 번째는 최면 수사를 하다가 이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가 모닝차 줄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 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견인기사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아니 근데 주인 없이 어떻게 차를 끌어가지? 근데 어쨌든 보지 못했다고 다 대답을 해.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강임숙 씨, 즉 모닝 차주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다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이 모닝 차주를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거에 거짓 반응을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원리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사람의 어떤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의 이유를 통해서 신체로 나오는 반응들을 이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참을 얘기할 때랑 거짓말을 얘기할 때랑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거짓말 나왔다가 정말 나왔다, 거짓말 나왔다, 참말 나왔다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한데 다른 건 다 참말이 나왔대요. 참말이 나왔는데 모닝차지 보았습니까? 강임숙 씨 보았습니까? 라는 말에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거에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보강 증거가 없는 거지. 예. 또 강임숙 씨가 월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는데 월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낼 만한 능력은 없었다라고 해요. 강임숙 씨의 남편이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실종된 지 법원에서 5년이 되면 실종된 지 5년이 되면 법원에서 사망 판결이 되고요. 만약에 이 강임숙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편이 받을 수령액이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추리를 해보시자고요. 자, 조금 지난 후에 이제 목격자가 나타나요. 목격자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제가 강임숙 씨를 목격했습니다라고 제보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갓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갓길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차에 태웠다라는 자료도 있고, 뭐 차에서 내려서 직접 가서 물어봤다라는 자료도 있는데, 그 강임숙 씨로 보이는 그 여자가 맨발로 고속도로 갓길을 비 오는 날 걸어가는 여자가 10만 원에 15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했대. 그러니까 제가 수중에 3만 원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3만 원을 건넸대요. 그 여자한테. 근데 그 여자가 좀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랬대요. 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족에게 전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아내, 실종된 걸로 알고 있는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목격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가족에게 전하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종무식도 있고 시무식도 있고 보고할 게 천진데 뭐 이것저것 바쁘고 뭐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 여자 죽었다고 생각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더 보험 사기의 어떤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강임숙 씨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황이 흘러가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자, 견인기사, 첫 번째 견인기사가 모닝차를 그냥 그대로 끌고 갔다. 주인 허락도 없이. 근데 못 봤다고 한다. 두 번째 견인기사는 내가 여기 온 거 얘기하지 말라고 셋째, 넷째 견인기사에게 말을 했다.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를 셋째, 넷째 기사 중에 한 명이 말해버린 거야, 지금 경찰한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상황이 이상한 거죠, 지금. 이상한 거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조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거짓말 탐지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강임숙 씨를 보았다 라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에 거짓말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강임숙 씨를 보았나 라는 거에 보았다. 봤겠지. 5분 만에 굉장히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달려왔으니까 레카 기사가. 그리고 최면 수사, 이전에 최면 수사에서는 이 BMW 그 아내가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모닝에는 BMW 서씨 부부 중 아내의 머리카락이 있고 가드레일에 받았지만 모닝에 유리가 푹 머리가 좀 부딪힌 것처럼 사람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서모 씨의 아내가 머리에 부딪힌 걸로는 보인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목격자에 대한 진술의 이의를 한번 또 제기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밤에 신발을 안 신은 상태로 고속도로 갓길을 밤에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이 비가 뭐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갓길을 50대 아주머니가 신발도 안 신은 상태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낌이 어떠십니까? 차를 세우고 도와주고 싶습니까? 자,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데 보통 휴게소나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세우지요. 고속도로에 갓길에 차 세우는 경우가 흔합니까, 여러분? 아주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갓길에 세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목격자라는 분의 제보가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무섭지 않을까요? 이 밤에 비가 오는데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내가 할 길도 가기 바쁜데 고속도로면 100km 이상 달릴 텐데 남해 고속도로면 이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뭐 굉장히 쌩쌩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좀 비정상적인 상태잖아 지금 아주머니가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없이 맨발로 고속도로 갓길을 걷고 가고 있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서 차를 세워서 태우는 건 더 이상하죠. 태웠든지 아니면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10만 원, 15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내가 3만 원을 건넸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제보를 했으니까 이 사건에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이 목격자가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조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강임숙 씨가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사망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견인 기사가 이제 자료를 보면 후방으로 이제 후방을 놓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닝이 있으면 여기서 되고 앞에서 되고 뒤에서 되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왜 그 여기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냐, 내가 왔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이 현장에 빨리 오기 위해 역주행을 했다.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면 벌금 물을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또 재차 진술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 경찰에서 최초의 견인 기사를 용의자로 일단은 처음에 좀 지목을 하지요. 그래서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C는 D가 되기 때문에 A는 D가 돼서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프로세스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 A에 대한 의문은 보험 사기, 잠적, B에 대한 의문은 현지에서 사망, C에 대한 의문은 그냥 뭐 실종,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A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범인 같고 B는 이 사람이 범인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쨌든 이 팩트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합을 해봅시다. 자, 궁금한 이야기 Y, 그 다음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두 프로에서 이 사건을 앞다투어서 다룹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하니까 복잡하고. 자, 2013년 6월 28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는요, 강력한 용의자로 경찰에서 지목했던 견인차 기사를 좀 옹호합니다. 옹호하고 실종된 강임숙 씨와 그녀의 가족들이 짜고 뭔가 좀 잠적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자, 며칠 이후 이제 6월 28일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걸 방영을 하고 며칠 이후 7월 5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 기사를 용의자로 의심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한 6개월 정도가 흐른 후에 2014년 1월 3일 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후속 방영을 또 해요. 그로부터 또 4년이 흐른 후에 2018년 6월 27일 TV조선 탐사보도 7이라는 프로에서 또 쇼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강임숙 씨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궁금한 이야기 Y의 어떤 편에서 생각을 한 거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견인 기사를 용의자로 의심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갔고, 궁금한 이야기 Y는 살아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이 TV조선 탐사 보도에서 4년 후에 강임숙 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거는 가족들과 짜고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뭔가 이게 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강임숙 씨의 남편의 소재지를 물어 탐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분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탐문을 하기 시작해요. 마치 탐정처럼. TV조선 탐사보도 7에서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잠복을 해요. 또 이 실종된 강임숙 씨 남편 집 앞에서 잠복을 하는데, 자 보세요. 밤늦게 어떤 여자가 나타나요. 그 집에. 그리고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조금 이렇게 의식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녹취가 되냐면, 당신 음식 솜씨 짱이야. 음식 솜씨 좋아. 장모님이라는 호칭도 막 그 내용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조선 탐사보도 7 팀이 현장에 가서
혹시 강림숙 씨 아닙니까? 라고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자나 여자 나오는 거를 이제 잠복을 해서 집 앞에서. 그래서 그 남자가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의심이 지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보면 숨겨놓은 강임숙이 이 어디에서 숨어 있다 밤만 되면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여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음, 7억여 원이라는 보험을 타내기 위해 5년 동안 실종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맨날 밤마다 집에 올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요, 이 강임숙 씨 남편의 애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 정도 되면,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 음, 여보, 이런 말 써요. 쓰고, 여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부모한테 이제 장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 사위 될 사람이 가가지고, 어머님, 어머님 하는 것처럼, 우리 뭐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런 말, 어머니나 이모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어떤, 뭐, 사실은 강민숙 씨가 확실하게 사망 판결이 내지 않은 상태였다라면, 이제 불륜이 되는 거겠죠. 이 여자가. 불륜이니까 의심을 보면서 이렇게 좀 주의를 신경을 쓰면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강임숙 씨 남편이 혼자 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5년이란 이 뭐 4년 5년이란 세월이 이 긴 세월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7억 이상의 보험료가 나오는 거를 남편이 알고 있었겠지요. 알고 처형이 있다라고 그래요. 처형이. 강임숙 씨 언니죠. 그 언니하고 남편을 취재를 한 결과 그냥 이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년이 딱 채우고 나자마자 거의 뭐 한 2, 3일 후에 이 신고를 합니다. 법원에 실종 5년 됐다. 사망 판결 해달라라는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냐? 뭔가 좀 짜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사망을 했거나 실제로 실종이 된 거야 강임숙 씨가 실종이 됐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상태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보험료를 많이 받을 거니까 그냥 뭐 편하게 지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연애도 하고 처형도 자기 동생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여자가 드나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진짜로 강임숙 씨가 아니라면 그거를 가족들은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강임숙 씨가 사망을 한 게 아닌가.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은요, 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한 10번은 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BMW가 빗길에 미끄러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사고를 냅니다. 자, 차와 추돌한 게 아니고 가드레일을 받았다. 이거 운전 미숙 같죠?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뒤따라오던 모닝도 같이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받았다. 목격자가 모닝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을 합니다. 실제로 견인기사 처음에 통화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모닝차에 사람이 낑겨 있어, 뭐 끼워져 있어 이런 녹취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닝차 주는 일단 중앙분리대를 받았잖아. 그리고 받기 전에 사람을 친 것처럼 유리가 빵 깨졌잖아요. 머리카락이 딱 뭐 12가닥이 찡길 정도 사람이 빡 박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나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은 없지만 사람이 끼어든다든지 작은 교통사고라도 나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놀래요. 엄청나게 놀래요. 진짜예요. 엄청 놀랍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 혼자 모닝을 운전을 했다라면 차를 갖다 딱 대고 여기서 사람을 딱 쳤어. 이 BMW의 아내를 쳤어. 치고 돌아서 여기서 딱 치고
대각선으로 왼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치고 옆으로 꺾었겠지. 옆으로 꺾어가지고 직각으로 빵 쳤단 말이야. 1차선에 중앙 분리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나갔잖아요. 옆에만 나간 게 아니고 앞에가 나갔으니까 치고 핸들을 꺾으니까 직각으로 해서 분리대를 이렇게 받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태가 딱 되면 여러분 모닝 차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뭐 신발 벗고서 어? 신발 벗고서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지요. 잠적을 했다라면 물론 신발만 벗고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 가드레일을 걸어가서 어떤 차가 서서 15만 원만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에 잠적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 2,000명의 경찰력을 투입을 하고 최첨단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샅샅이 주변을 찾았는데 없었잖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걸어갔다며.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어디로 뜬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맨발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잠수를 타가지고 잠적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차에 실렸던 것 같아요. 실려서 어딘가로 이동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잠수의 가능성일 가능성도 있어요. 잠적을 위한 어떤 가능성으로 어떤 차를 타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사람을 빵 치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갔잖아. 그러면 2차선, 3차선에 차가 갔었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건데 이게 이제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로 3차로에 가던 차는 없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1차로에 딱 갖다 받았는데 이 견인기사 그 내용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지금 모닝에 사람이 한 명 끼어 있다, 낑가져 있다, 뭐 경상도 말로 그랬다라고 해요. 최초 모닝차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사람이 낑겨져 있다 라고 했다라는 게 확실히 자료에 나왔단 말이에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모닝차 주로 예상이 된다. 중앙분리대를 받고 자기도 기어서 나왔을 수도 있지. 자기도 놀랬을 거 아니야. 다쳤으니까, 그죠? 차 앞에 보세요. 다쳤단 말이에요. 에어백이 없어요. 근데 유유히 걸어갔다? 자,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직각으로 해서 1차로를 딱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모닝차 옆에 사람이 낑겨져 있다라는 어떤 녹취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맨발로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 상황에서. 마음적으로도 놀랬을 텐데. BMW 쪽에 레카가 2대가 도착이 되고 한 대는 역주행을 해서 왔고 한 대는 후진을 했다. 레카 기사가 119에 전화를 해서 모닝차주가 차에 낑겨 있다고 신고를 했다. 근데 추후에는 못 봤다고 한다.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을 견인기사가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닝 쪽에 레카차가 2대가 또 도착한다. 구급차 오고 사건을 수습을 하는데 모닝차주는 없다. 레카 기사가 경찰 출두 명령에 본인이 출동한 걸 숨겨달라고 세 번째, 네 번째 기사들에게 말을 한다. 모닝차 앞 유리에 사람을 친 흔적이 남아있고 그 머리카락은 BMW 아내의 머리카락이다. BMW 운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이 조작을 했다라고도 어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레카 기사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모닝차에다가 조작한 거다라는 또 주장도 합니다. 자, 보세요. 모닝차가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범퍼 다 들렸잖아요. 이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래고 에어백도 없어요, 지금. 근데 걸어서 간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걸어서 가는데, 내가, 자기를 의식하면서, 누가 날 볼까 의식하면서 간다. 물론,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그랬을 수는 있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BMW 운전자는 남편이 아니고 여자였을 거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요. 계획이 아니라면 운전 연습을 했건 뭐 초보였던 여자가 남편 1인 운전자로만 돼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또 정신도 없고 그래서 운전석으로 그냥 나갔다가 비도 오고 어두운데 모닝차에 들이받치게 되고 남편은 놀라서 차에 치인 부인을 보고 무보험 운전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닝차주가 조수석으로 나와서 2차선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모닝차도 놀랬으니까 목격차가 지나가면서 신고를 하게 되고 레카차 두 대가 BMW 방향으로 오고 한 대는 후진 한 대는 역주행으로 도착하고 이렇게 전개가 된 게 아닌가. 모닝차 추가 이 모닝차를 운전한 강임숙 씨가 레카차에 의해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깔리게 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걸 또 모르고 끌려간 게 아닐까요? 레카에 만약에 걸려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끌려가도 레카 기사가 모닝차주가 아래에 깔려 있는 걸 발견을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먼 거리를 간 후에 발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다른 레카 기사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레카 기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고 차를 픽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업무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왔다가 그냥 간다. 아무 차도 싫지 않고. 첫 번째 레카는 모닝차를 끌고 갔고 세 번째, 네 번째 차주도 이제 BMW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레카 기사들한테 내가 왔던 거를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와서 돈도 못 벌고 허탕치고 가는 것도 열받는데 내가 왔다는 걸 비밀로 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레카 기사, 두 번째 레카 기사가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닝차주한테 묻지도 않고 주인 허락도 없이 견인을 해갔다라는 거.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고 왜 이 굳이 BMW 부부가 우리 아내의 거기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은 우리 아내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레카 기사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연관을 굳이 안 시키려고 하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정황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매달 13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미리 계획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도 물론 있지만 이 강임숙 씨가 사채놀이도 했었고 자 1억 원을 빌려주고 채무 뭐 채권 이런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어떤 돈의 융통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였다라고 보고 특별한 직업이 남편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 정도의 보험료를 넣을 만한 능력이 안 됨에도 넣었다라고 속단하는 건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부산, 대구 뭐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다. 그리고 빌려준 금액이 1억에 달했다. 자, 어느 정도 사채놀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월 보험료 130만 원 내는 거 이게 꼭 보험 사기랑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보험에 불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50대 여성 정도 되면. 그래서 약간 좀 통이 좀 컸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1억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강임숙 씨가 보이고 이 가족들도 이미 이제 처형을 통해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강임숙 씨가 실종된 이후에는 왜 보험을 계속해서 납입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가족들은 사망한 걸로 판단을 실제로 하고 일정 기간은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없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게 왔을 때 실종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어투로 내일 종무식이 있고 시무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건 보험 사기를 숨기기 위해 회피하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그냥 이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미 사망을 했다. 실종이 됐다. 지금까지 안 나타난다라는 건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차단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실종 이후에는 이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왜 남편이 계속해서 냈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실수령액을 남편도 알고 있고 이 강임숙 씨의 언니 즉 처형도 인터뷰 결과 알고 있더라. 그래서 5년이 되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받아서 빚도 갚고 뭐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험 사기, 계획된 범죄의 프레임에 갖둔다면 그렇게 다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이 처음에 얘기한 거와 연결을 다시 시켜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만약에 실제로 사망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가족들이 볼 때 실제로 강임숙 씨가 보험 사기로 잠적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망했다라는 가정하에 테이프를 다시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이 상태에서 집에 안 들어와. 근데 계획범죄도 아니야. 이렇게 됐어. 뭐 그런 상황에서 처형, 즉 아내의 언니거든. 언니와 함께 오늘 뭐 5년 지났으니까 신청해야죠. 뭐 받으면 빚 갚아야죠.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는 자, 5년이 다 됐어. 내가 돈을 딱 받아. 오케이. 이제 나타나도 돼. 5년 동안 잘 숨어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미 마음에서 다 접어두고 이 보험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7억여 원의 돈이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효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를 계속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처형의 어떤 입장도 그거를 반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실질적으로 뭐 살을 많이 빼고 성형을 해서 이렇게 몰라보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를 제가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래요. 자, 그 여자한테 그래요.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줘봐. 당신이 강임숙 씨가 아닌 거를 확인시켜 주게 주민번호 줘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강임숙 씨 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정황을 볼 때는 저는 이제 강임숙 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형수술을 하고 뭐 살을 많이 빼도 원본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이 분들이 얼굴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TV에 이제 방영이 됐긴 했지만 이 강임숙 씨를 찾았다라고 100% 뭐 경찰에 제보를 한다든지 즉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또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벌써 1년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형 의혹을 제기하고 살을 뺀 거에 대해서 맞추고 이 강임숙 씨가 철저한 보험 사기를 기획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5년을 숨어 지내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완전한 굳건한 프레임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 언론이 어떤 확대 재생산되는 또 면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말이 하나가 이제 전달이 되면은 이 커지는 것처럼 이거를 조금 더 기름기를 좀 빼고 엑기스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51대 49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분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 남편이나 주변인들의 행동 그 밤에 어떤 여자가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명보다는 그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증명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레카 기사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두 번째 온 레카 기사가 자기 오지 말아달라고 온 거를 비밀로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진술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정황을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레카 기사들이. 그리고 이 서씨 부부가 그 모닝차 안에 자기 아내의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는 자기 아내가 그 차의 피해자인 유력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레카 기사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된 겁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을 할 정도까지 뭔가 어떤 모닝의 상태와 모닝의 차주였던 강임숙 씨의 행방에 대한 어느 정도 직접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정황들에 대한 거는 좀 감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 서씨 부부가.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적인 반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아내는 다치긴 했어도 죽진 않았으니까. 내 아내는 다치긴 했어도 죽진 않았으니까.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보험 사기를 위해 철저하게 계획이 됐다라는 가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이 퍼즐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끼어 맞춰지는 인원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지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보험 사기를 꾸밀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씨 부부도 우연히 사고가 난 걸로는 보인다. 우연의 일치로. 그걸 이제 모의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우연히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레카 기사들의 상황, 최면 수사, 거짓말 탐지기, 그 다음 레카 기사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 서씨 부부의 완강히 거부하는 거기에 연결되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 아내가 다쳤고 1차적인 피해자 모닝 차주 강임숙 씨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모발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뺑소니인 거란 말이에요. 1차 사고 이 상황만 딱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라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강임숙 씨는 과실치사의 피해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51대 49%입니다. 이 말을 제가 앞으로 좀 많이 써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의 주관적인 추리의 바탕을 둔 51%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